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악전 고투 끝에 총리 자리에 오른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 총리와 거리 두기를 일단 하는 모습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에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갖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완구 총리가 한 번 더 찾아온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관련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완구 총리하고 김무성 대표가 4.19 혁명 기념식에서 만났는데 성완종 파문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었는데요. 좀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악수만 하고 서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랬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하고 상대하기가 참 껄끄럽고 어색한 상황에서 총리직을 유지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데 이미 이 입장은 여러 번 천명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금 최근에 잘 돌아갔다고 했던 때가 김무성 대표, 이완구 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자 회동하면서 꾸려갔을 때 잘 돌아갈 때였었죠. 예.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고위급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나 그렇게 돼버렸고요. 네. 거기다가 지난번 보니까 강화도에 그 안상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 무슨 농담을 했느냐? 예. 김무성 대표 본인하고 안상수 후보하고는 리스트에 없는 거 아니냐? 달리 얘기하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논의돼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혐의가 확정되면 분명해지면은 출당 조치 이상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지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게 4.19 혁명이라는 자리가 더구나 부정부패에 항거했던 기념식인데 이거저거 겹쳐가지고 이완구 총리에게 아주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당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당연히 지금 뭐 총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지금 제대로 된 국정 수행 운영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의 자리가 엄중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저기서 이런 지금 뭔가 추궁을 당하고 있고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되게 안 된다고 보는 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도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자리보다는 대통령 귀국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뭐 총리를 그냥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정도의 형식상의 총리가 공백되더라도 어쩌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네. 뭐 이제 지금 이 총리가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이랑 210여 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총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 잘못된 게 계속 부정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 이게 이제 메모가 나왔을 때 이완구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성완종 전 의원, 성완종 회장하고 관련된 것은 19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 같이 활동한 것밖에 없다. 사실 저는 그건 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았었는데 그 이후로 관계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완구, 성완종은 부부관계일 정도로 친밀감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확산됐던 것은 1년 동안에 23차례 거쳐서 만났던 약속 장소에 기록이 있다. 물론 직접 만난 횟수는 그것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어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나온 게 서로의 통화를 했던 것이 1년 동안 217회면은 하루 건너서 매번 통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교류가 많았던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 아니냐 해서 같은 고향 사람이었지만은 별로 가깝지 않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본인이 주의 경고졌다라는 말이 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여권 핵심부에서 이 총리의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난 주말, 그러니까 내일만 당장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약간 여권의 기류가 살짝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여당 대표가 총리하고 어색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총리가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냐 이 얘기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인 아침소리. 일찍부터 총리의 거취 결정하도록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날 이제 돌아오시는데
그 무렵을 조금 앞두고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마침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런 상황인데 복잡한 상황인데 그 후임 선임 부총리라고 얘기하는 최경환 부총리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네. 최경환 부총리가 23일 날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돌아온 23일이 하나의 기점이 되겠고 또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기 하루 이틀 남겨놓고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자리에 있을 경우 야당이 구상하고 있는 해임 건의안하고 두 개 좀 맞물려서 상황이 정리될 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기를 두고 다른 셈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외형상으로요. 국회 의사일정상 본회의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23일하고 30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하려면 여야 간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합의를 봐야 되고요. 또 정해지지 않고 임시로 결정된 본회의에 참석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으면은 예. 의결 정족수를 좀 채우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23일 염두에 두고 한 22일쯤 제출한 원래 이제 네. 제출을 하면은 72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는요. 네. 이런 과정이 남겨 있고요. 그동안까지는 이제 이게 결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반까지 의결 제적의 절반이 돼야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정수로 봤을 때 야당이 100% 한 데다가 여당도 일부 동조했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네. 기류를 봤을 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은 의결도 아마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예. 네. 반면에 이것을 이제 김무성 대표 등은 야당의 정치 경세로 막고 있어가지고요. 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해임 건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헌법의 63조에 해당되는 거고 탄핵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그건 65조인데 어떻게 다르냐? 의결 정족수는 똑같습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발의를 할 수가 있고 결정은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절반을 가지고 저작의 절반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은데 예. 해임 건의가 되면은 대통령이 수행하면 그걸로 끝이고 탄핵 소추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 해당자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 최종 결정은 헌재 결정까지 남아 있어서 예. 탄핵할 경우에는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일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차이만 놓고 봤을 때 탄핵 소추를 하지 않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결정으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수는 똑같지만은 대통령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큰 쪽을 국회에서 결정해버리고 나머지 판정은 헌재가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절차고요. 시간적으로 헌재 결정까지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끝까지 서로에 안 맞아가지고 할 경우는 탄핵이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네. 조만간 결정해야 될 사안이면은 일단은 해임 건의를 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을 두고 이게 꽃놀이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혹시라도 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역풍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 예. 추진했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발의만 하고 이제 결의가 안 돼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만약에 23일 날 정해진 본회의 시때 가결할 의결에 이제 붙일 시간이 안 된다면은 이후 다른 일정 잡아가지고 의사 일정 상의를 하다가 지지부진해서 이제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의 방법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네. 이전에 예. 이완구 총리 본인이 사퇴 여부를 결정해버린다면은 이제 그 문제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출된 그 총리 해임 건의안이 8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해임 건의를 하고 가결이 되면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총리 해임 건이 이제 결의가 돼버리면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소추나 똑같은 의결 정도수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결정이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대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요. 여소야대가 일부 있긴 했었지만은 야당이 주도가 돼가지고 제적의 과반을 맞춰서 결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였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점에서 지금 여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 상황이라면은 어쩌면은 해임 결의가 국회에서 건의가 나오기 전에 네. 이완구 총리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여당 집권 여당 대표가 행사장에서 어색한 장면을 연출할 정도의 상황에서 예. 총리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죠. 네. 네, 뭐 4.29 재보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관악을에 나섰던 이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권의 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이 사퇴 결정이 야권 표 분열을 막기 위한 어떤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정한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당선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상규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가 그래도 몇 %는 되니까요. 네. 조사에 따라서는 5% 이상 나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그 당이 해산이 되고 자격도 상실하게 됐지만 그 지역을 네. 토대로 현직 국회의원을 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네. 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규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현재의 이번 재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것이어서 보수니 진보니 이런 초점이 아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의 표라도 딴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것인데 네. 네. 그 본인의 표가 본인이 사퇴하면서 넘겨준 표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갈지 정동영 무소속 후보로 갈지 네. 외형상 진보성의 강화라고 보자면은 정동영 후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또 이제 집권 여당에 대응하는 제1야당이라는 차원의 정태호 후보 네. 두 후보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그것도 하나의 주목거리로 봅니다. 네. 시간을 저희가 좀 되돌려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유능한 경제정당이 야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로건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성완종 파문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재보선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만 야당한테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지역 일꾼론, 결국엔 정권 심판론이 맞닥뜨리는 재보선이 되고 말았는데 통상적으로 똑같이요. 예. 어떤 것이 좀 더 힘이 많이 실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가장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4개 지역의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에요. 사실상은 어떤 후보가 등장하느냐, 또 후보의 대결 구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서요. 예. 중앙당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쟁점이 큰 변수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정당 또 정부 여당에 대한 경제 심판 등을 얘기했지만 그보다는 지역 후보 구도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정하게 여당 후보한테 조금 표를 깎아먹는 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이게 서로의 승패를 뒤집는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지 네.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경쟁력과 서로 상관관계,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터지면서 여당에게는 불리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인천 서구 강화을 같은 경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 리스트에 어쨌든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야당의 신동근 후보가 상대가 이전에 인천시장 아니었습니까? 안상수 예. 후보가요. 그래서 안상수 후보 있을 때 인천시의 부채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비중에 비해서 안상수 후보는 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런 비중의 차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일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이제 부채 또 유정복 전 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지적을 할 것인데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또 막상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예. 도전하는 후보가 상당히 밀어붙이기도 하지만은 역시 거물이 이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상상외로 어느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거물이라고 했던 사람이 고목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이번에 아마 인천 서구 강화을 봤을 때 그래도 역시 지역에서의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인가 아마 지켜볼 중요한 대목 같기도 합니다. 물론 투표하면 다 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스코어는 처음에 이제 재보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있기 전에는 뭐 2대2다 혹은 여당이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스코어를 원장께서 예측을 해보신다면 대충 몇 대 몇이 될 것 같습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반에는 원래 지금 인천 서구 강화을이 생기기 전에는 세 군데 지역이었죠. 세 군데 지역이 다 이제 과거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예. 그 지역이 야당의 강세다 했던 점에서 야당이 유리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야당이 광주 서구라고 관악에서의 또 네.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등장해서 표가 분산되니까 네. 예. 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이쪽이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 최근 상황 박빙이라고 봅니다. 박빙이다. 예, 박빙이고 가장 큰 것은 야당으로서의 변수는 다른 지역의 승리 못지않게 광주에서 계속 수성을 하느냐, 정말 야당 성향의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심지어는 정당 재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지금 선거 끝나고 승패하고 상관없이
당 전체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19 재보궐선거 끝나더라도 지금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계속 전개가 될 거고요. 예. 이 파장은 현재 이완구 총리는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 노출이 되고 하지만 네. 나머지 7사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서의 승리하고도 상관없이도 이후에 집권 여당을 좀 괴롭히는 지속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보선 있기까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김만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